안녕하세요, 풍무입니다. 네. 자, 오늘은 벌써 7월 10일이 됐습니다. 어이구야, 오늘 일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이 6시 25분 지나고 있네요. 안개 낀 아침입니다. 해는 떴는데 이 안개에 가려서 지금 이렇게 햇빛이 어디서부터 비치는지도 확인을 못할 만큼 날씨가 이렇게 어떤 미궁 속에 빠진 그런 날씨 같네요. 요즘 들어서 또 안개 끼는 날들이 좀 자주 이렇게 맞이하게 되네요. 오늘 기온은 그래서 살짝 좀 낮은 것 같긴 한데요. 23도고요 지금. 그리고 낮 최고 기온은 오히려 올라갈 것 같습니다. 35도 정도까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일교차를 염두에 두거든요. 오늘 23도에서 35도, 일교차가 큰 편이죠. 여름치고 좀 큰 편입니다. 그러니까 야외 활동할 때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날씨고요. 미세먼지 수준도 조금 높은 편입니다. 보통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원래 안개 낀 날들 보면 공기가 좀 안정적이라서요. 바람이 좀 잘 불지 않고 공기층이 딱 그 자리에서 좀 많이 머무르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요. 미세먼지도 좀 심하죠. 보통 안개 낀 날 보면은 미세먼지 수준이 좀 높은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공기 순환이 조금은 맑은 날보다, 바람 많이 부는 날보다는 좀 덜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문득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벌써 290일이 훨씬 넘게 이렇게 이제 걷고 있는데요. 벌써 300일을 이렇게 이제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1년은 아직 안 됐죠. 1년이 되려면은 대략 2달 남짓하는 기간을 더 좀 걸어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종 살짝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은 딱 밖에 안개가 이렇게 자욱한 거를 확인하는 순간 혹시 내가 하루 못 걷게 되면 어쩌지? 이런 생각. 말하자면 계속 이제 제가 쌓아 올려온 그런 여정이거든요. 제 스스로한테는 뭔가 좀 의미도 있지만 빠뜨려서는 안 되는 그런 하루하루거든요. 이 하루가 계속 이어져야 좀 의미 있다고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이든지 간에 만약에 이렇게 아침에 길을 걷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걷지 못하게 되는 케이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제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미세먼지가 날려도 언제나 걷겠다는 다짐은 했지만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없어야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냥 사고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는 더 좀 극단적으로 공기 자체가 유해 물질로 완전히 오염돼 있다. 외부 출입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미세먼지 수준을 완전히 넘어서서요, 극단적인 수치까지, 그러니까 외부 공기에 노출이 되면 안 되는 수준까지 만약에 그렇게 사람들한테 이제 피해를 주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면 과연 나는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비해서는 뭐 방독면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약간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좀 객기를 부린다. 그러니까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미세먼지가 날리나 언제나 아침을 걷겠습니다, 언제나 새벽을 걷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객기, 어떤 의미에서는 무모한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그런 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다, 외부 환경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 스스로 어떤 컨트롤 할 수 없는 그런 순간까지 이르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흔히 좀 이렇게 방송인들, BJ라든지 유튜버라든지 뭔가 소재 자체에서 뭔가 새로운 거, 색다른 거, 이런 걸 추구하는 그런 방송인들이 보통 보면은 약간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위험한 방송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게 방송적으로 내보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차원도 있겠지만 본인 자신이, 진짜 본인 스스로가 조금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 그런 방송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위험한 곳에 올라간다든지 일부러 자신의 몸을 사용해 가지고 뭔가 좀 어려운 그런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게 되죠. 왜냐, 보통은 하지 않는 행동들이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저런 행동은 안 하는 게 맞으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걷는 풍부의 이 컨텐츠조차도 그런 약간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좀 내포하고 있다는 생각이 불현듯 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그때 가서 한번 판단을 해볼 겁니다. 과연 지금 이걸 할 수 있느냐, 또는 해야 되느냐. 거꾸로 예를 들어서 좀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어떤 구조의 현장 같은 거 말이죠.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좀 다치거나 이렇게 좀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 직면해서 그 현장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현장에서 그 사람들을 도우려는 그런 또 다른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그러니까 너무 이걸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제 생각하는 거긴 한데요. 만약에 지진이 났다. 참 어려운 상황일 거예요. 사람들이 다쳤다, 사람들이 쓰러져 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아마 저도 선뜻 나서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에 이거는 좀 무리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에 대한 것이고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는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좀 다해 보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또 거꾸로 제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한 예로, 단순한 예로 말이죠. 다리를 다쳤다. 목파를 짚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그때도 여러 가지 구상을 해볼 겁니다. 뭔가 할 수 있는 방법. 그렇네요. 맞습니다. 만약에 제가 다리를 다치거나 정말로 어떤 개인적인 큰 일이 발생해 가지고 이렇게 아침에 나오지 못하게 된다면 그리고 이 시간을 제가 이렇게 약속할 수 없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갑자기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네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최대한 그게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일단은 저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거 하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만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만약에 제가 거꾸로 다리를 다치는 정도가 아니고 이건 그냥 가정입니다만 이런 가정은 좀 해서는 안 된다, 안 하는 게 좋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고 실험하는 거를 좀 꺼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진 않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 극단적인 경우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어딘가 입원해 있다, 어떤 병상에 누워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좀 많이 다친다든지 해가지고요. 그런 경우에 아마도 이동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 경우 하나 좀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뭔가 이렇게 걷는 필부 방송 아침 걷기 6시 7시 사이 여기에 필적하는 거기에 최소한 버금가는 그런 컨텐츠로 이렇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290일 이렇게 좀 넘게 계속 걸어오고 있는데요. 우리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통 때처럼 아침에 이렇게 길 위에서 걷는 모습은 보여드리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면 걷는 풍부. 풍부의 여정 자체는 이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들 수 있게끔, 이런 생각이 들게끔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이렇게 안개가 가득한 날입니다. 와, 안개 이 보세요.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10m 정방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심한 안개고요. 사실은 우리의 이제 미래, 앞으로의 일들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 개인의 어떤 상황들도 그렇겠지만 좀 더 이제 좀 시야를 좀 넓게 이렇게 가져보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다음에 더 크게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 당연하죠. 뭐 미래를 알 수 있다면야, 어떤 일이 생길지를 미리부터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다면야, 뭘 그렇게 걱정을 하고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지금 앞으로의 걷는 풍부의 여정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기후에 불과할지도 모르지만 한번 생각은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생각들이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그게 바로 그냥 일상이라고 봅니다. 그냥 일상이 너무나도 평온하게 조용하게 그렇게 흘러가면 거꾸로 이제 그 일상 자체가 그렇게 의미 있어 보이진 않거든요. 항상 어떤 순간에 대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에 대한 어떤 저항, 어떤 도전, 그런 것들과 직면하게 돼 있죠. 평온한 일상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사실은 그 안에 어떤 것들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 모든 사람한테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너무 이 순간이 좋고 행복하다, 이런 사람들, 100% 나는 행복에 겨우 살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을걸요. 우리 보통 보면은 전 세계 뭐 행복지수 이런 평가를 하잖아요, 국가들별로. 그러면 항상 상위권에 나오는, 거의 뭐 항상 10위권 내에 들어가는 국가들이 있죠. 딱 두 부류로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약간 북유럽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동남아의 어떤 특정 국가들, 예를 들어서 뭐 스웨덴이라든지 뭐 덴마크라든지 핀란드라든지 이런 나라들 행복지수가 좀 높은 편이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부탄이라든지 방글라데시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또 행복지수가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각각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높은 행복지수가 산출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각 나라들마다 가지고 있는 특색들이 있을 거예요. 북유럽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회복지제도, 사회보장제도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쪽 국가들은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직업에서 좀 길을 잃더라도, 예, 지금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도, 예, 사회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직업 자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자신이 원하는 그런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게끔, 예, 사회적으로 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됐죠. 거기에 따른 지원도 많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한국의 행복지수가 낮은 데에는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경쟁사회라는 거, 너무나도 강한 경쟁사회라는 거, 그리고 그 경쟁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개인이 그 책임을 대부분 다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 극단적인 수준까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한번 그렇게, 네,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다시 일어서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 빠진다는 거. 어떤 공동체적인 지원은 좀 부족하다는 거, 그런 게 있죠. 반대로 부탄이나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들 보면, 네, 국가 자체는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예, 좀 평온한 어떤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 그러니까 많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사람들 간에 기본적인 어떤 유대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많은 시스템을 갖추진 않았더라도 그 갖춰져 있지 않은 시스템 속에서, 예, 그 나라 자체의 어떤 문화적인 그런 특성으로, 예, 이렇게 잘, 예, 사람들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이제 마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 행복에 대한 관점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나라들은 물질적인 그런 풍요보다는요, 거꾸로, 예, 어떤 사람들의 관계라든지, 예, 그 관계들 안에서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음에 대한 어떤 감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뭐 전 세계가 이제 좀 하나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지구상에 말하자면 오지가 줄어들고 있어요. 불과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탐험할 곳이 많았던 그런 지구였는데요. 정말로 각국마다, 각 나라들마다, 예, 각양각색의 그런 문화들이 질비해 있었는데요. 이제는 하나로 좀 수렴되는 경향. 물론 여전히 차이는 있습니다. 국가마다의, 그 다음에 민족들마다의 아직까지도 차이는 있죠. 당연히 그 차이로 인해서 분쟁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예, 그 차이를 어떻게 또 극복해 내야 되는가 하는 게 하나의 문제이긴 하지만, 예, 당면 과제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점점 더, 예, 어떤 국제적인 사고방식, 많은 나라들에 있어서 말이죠, 하나의 사고방식으로 뭔가 통합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특히 거기에 대해서는 강대국, 선진국들이 많은 영향을 미칠 거고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어떤 매너라든지 에티켓이라든지, 예, 심지어는 생각해보면 어떤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해라는 측면에서도, 예, 옛날에는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 나라는 참 좀 미개인인가 봐. 이 나라의 국민들은 참 미개인이지. 응? 어떻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지? 뭐 이런 잣대로 많이 바라봤다면, 이제는 보세요. 서로 간에, 예, 그 나라의 문화들을 이제 인정을 하는 그런 매너를 가지게 됐잖아요.
물론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점점 수렴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치적인 측면에서요.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이 되죠. 전 세계가 하나의 이제 어떤 테두리 안에서, 어떤 동일한 시스템 안에서 뭐 이렇게 운영이 된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다 이제 같은 가치로서 그런 글로벌한 어떤 시민의식으로, 글로벌 시민의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마주 대할 수 있다. 뭐 좋은 측면으로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면, 기존의 각국마다 서로 정의가 달랐던 어떤 행복에 대한 문제라든지, 어떤 삶의 질 문제라든지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그런 가치가 일정 정도 수렴이 되는 또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와, 이거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우리나라의 아주 높은 가치를 가진 이런 문화를 통해서 우리는 참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행복도를 높일 수 있었는 반면에, 그렇게 높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어떤 다른 국가들의 영향을 받아서 전 세계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이르러야만이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지점에 이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람들 하나하나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많죠. 이런 사회가 변화하는 그 속도에 맞춰서, 그 새로워진 그 기준에 맞춰서 더 행복해진다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불행해질 가능성, 뭔가 불안해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복지수 순위가 높은 그 국가들조차도 이제는 정말로 행복한지, 그리고 그게 정말 어떤 절대적인 의미가 있는 그 수치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이렇게 전 세계인들이 동일한 기준으로 이제 평가받게 되는, 점점 더 그러기가 쉬울 거예요. 앞으로도 왕래가 더 많아질 거고요. 그 공유하는 컨텐츠들도 점점 더 많아지겠죠. 이제는 직접 뭐 그 나라의 해당 국가에 가지 않더라도 언제나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특정 플랫폼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거를 이렇게 경험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을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변화의 방향이 100% 옳은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안개 낀 일요일 아침, 이렇게 오늘 하루도 건능풍부의 아침 걷기는 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고요. 저는 내일 또 월요일 아침 힘 있는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바이.